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밤 8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내일 자정 공시에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고 1월 1일 26년이 밝아오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로 격동의 한 해였죠. 특히나 정치적으로 내란 세력들을 척결하고 반국가 반역 도당들을 척결하고 처단하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또 3대 특검을 통해서 이런 윤석열, 김건희 이 반역 도당들의 죄상이 상당 부분 또 드러나고 사법 처리되고 또 이제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 않을지는 몰라도 뭐 우리 인간의 역사라는 게 한 방에 다 되는 건 없죠. 대한민국만큼 전 세계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만큼 권력자가 5,200만 국민 앞에서 벌벌 떨고 쫓겨가고 깜빵 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올 이제 1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때부터 1년 동안 지나온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의 성취, 권력자의 그 참담한 패퇴는 세계 역사에 정말로 기념비적으로 남아도 될 만큼 위대한 인류의 어떤 인권의 역사요, 권력 투쟁의 역사요,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아무리 역사책을 뒤져도 없습니다. 5,200만 명이 혁명가인 나라, 권력자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 언제든지 잡아쳐놓을 수 있는 나라 없습니다. 네,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운명은 그런 어떤 단초를 이제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면 권력 서열 넘버 2, 3죠. 당대표,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 개인의 가정, 부인, 자식의 여러 비리가 폭로되고 또 연이어서 강선우 의원의 뇌물 1억 수수 사건과 연루되었다라는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본인이 드디어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여러 선진국들 보면 사퇴 안 하고 끝까지 개기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죠. 뭐 후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쉽게 이렇게 권력이 교체되고 하는 나라는 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우리 혁명가들, 우리 민주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상하고 집권층과 이에 항상 견제하고 감시를 하는 95% 민중 세력 간의 항상적인 긴장과 대결에서 올해도 역시 윤석열이 이를 쫓아내는 데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견제와 그런 비판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 하는 점에 있어서 저는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줄줄이 아마도 해가 바뀌면 제 예상컨대 해가 바뀌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이 청와대 등 이재명 정부에 또 사법 처리를 당할 많은 고위직들이 또 나올 것입니다. 또 망신을 당하면서 쫓겨나가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6월달, 9월달, 10월달 세 번에 걸친 집값 잡기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못 잡고 있죠. 거기에 관련해서 무슨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등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전문성도 아무런 학문적 바탕도 없는 무슨 가천대인가 뭔가 하는 저기 성남에 있는 무슨 가천대가 그렇게 많아요. 이 정권에는 가천대가 무슨 뭐 대단한 무슨 하버드도 아니고 말이에요. 거기에 이 전공도 안 한 이상경 교수라는 자가 갑자기 무슨 국토부 2차관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고 지자랑하다가 그냥 쫓겨났죠. 그것이 이재명 정권의 굉장히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하는 거다. 그리고 줄줄이 이런 게 터질 것이다.
그리고 그 가천대 출신인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책사라고 불리고 또 뭐 무슨 부동산 정책에 뭐 밑그림을 그렸다 하는 이 한주 교수인가요? 그 사람 역시도 아무런 경제학에 아무런 바탕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그냥 뭐 가천대 뭐 성남시 그러니까 그런 연줄로 아마도 이재명 성남시장 때부터 경남도지사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그런 연줄 때문에 그 사람이 국정기획위원장 그리고 현재 또 뭐 대통령의 뭐 엊그저께 발표된 무슨 경제 무슨 정책 특보인가 뭔가 그분은 아무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기를 바라고 역할을 할수록 본인이 이상경 국토부 차관처럼 스스로가 쫓겨나야 되는 운명에 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분은 지난 30년간 어린 자식의 명의까지 넣어서 그 부인하고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 가족입니다. 네.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이죠. 네. 뭐, 인터넷 쳐보면 다 금방 나오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런 사람이 여전히 대통령 주변에 측근이라고 얼쩡거리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한 불만과 대단한 위험성과 대단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경제의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새로이 또 만든 쓰잘데기 없이 정부 조직을 개편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기획예산처 박정희 대통령 스타일이에요. 경제기획원. 이 사고방식이 70년대 개발경제, 60년대, 70년대 개발경제 때 정부가 기획하고 주도해 나갔던 그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냄새가 납니다. 또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더더욱이 새로운 21세기 AI 시대의 어떤 창의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기획예산처라는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재정경제부, 집행하는 재정경제부가 떼내자 그건 IMF를 맞았던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IMF라는 그야말로 초유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더 강력한 기획 기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했던 것이고 이제 그런 정부가 주도하는 건 이제 필요가 없다 해서 노무현 정부 이후 지금까지 없었는데 또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솔직히 말해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내일 모레 내년부터 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 경제 개혁에 대한 보다 더 좀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를 세계적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그 이론적 근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단순한 추상적 이론이 아니고 그것이 갖는 실증적인 데이터, 경험적 데이터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래야 지식이 힘이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 그냥 뭐 시시껄렁한 소리 백날 떠들어봤자 환단고기 같은 소리 떠들어봤자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술자리에서 잡담거리나 되는 거죠.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실물 경제. 대한민국의 생산함수가 살아야 됩니다. 노동 생산성이 좋아져야 되고 각 개인의 노동자는 그리고 기업은 자본 생산성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끝없는 혁신이 나와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내재적으로 어디서 뭐 외부에서 그냥 뭐 하나 수입해가지고 AI 하면은 또 뭐 젠선황 회장이 와서 뭐 하나 선물 주고 이런 게 아니야. 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5,200만이 움직이는 경제 시스템 내부에서 우리 제도와 법률과 문화와 그런 정신 속에서 끝없는 천재적인 아이디어, 뭐 천재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 필요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모든 5,200만 국민이 그런 것을 고민하고 거기에 기뻐하고 거기서 기업이 나오고 그게 미국이잖아요.
그런 혁신적인 사람들과 그런 혁신적인 기업이 조그마한 소상공인일 수도 있고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실물 경제가 돌아가야지 소비가 돌고 투자가 돌고 수출이 도는 겁니다. 그래야 총수요가 생기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미국처럼 저 거대한 미국이 4.5%를 달성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 1%, 물가 상승률 2.5%를 빼면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이게 돼야 혁신이 되어야 된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이 혁신이 되도록 돈이 여기에 투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가 운용하는 돈은 특히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발권은행입니다. 그리고 그 통화량을 찍어내고 시중은행이 풀고 그 돈이 계속 돌면서 신용 창조를 하기 때문에 10배, 14배의 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위 M2 통화량. 요구불 예금뿐만 아니라 저축성 예금 등을 포함한 우리가 소위 통화량, 그걸 한국은행이 이 통화량을 찍어내고 하는데 그 돈이 쓰잘데기 없는 무슨 아파트 짓고 무슨 이런 건설 분야, 부동산 투기업자들, 시행사, 디벨로퍼 이런 데에 그냥 몰빵으로 대한민국 통화의 25%가 들어가고 있다. 이건 개발도상국 때 하는 짓이에요. 60년, 70년대, 80년대. 그런 것을 중국은 이미 4, 5년 전부터 1등, 2등, 3등의 부동산 재벌 그룹을 전부 다 디폴트를 시키고 있다 말씀드렸죠. 지난주, 3주 전에 1등인 드디어 원커 그룹도 그냥 날려버렸다. 그런데 돈은 이제 안 넣는다 이거야. 아파트 지을 만큼 지었어, 중국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그렇게 해서 이런 생산적인 혁신 분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실물 경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산, 부동산, 주식, 부동산의 80, 주식의 20이에요. 그 20이 코스피 4천을 만든 거예요. 기업이 무슨 실력이 있다고 갑자기 3천 하던 게 4천이 됩니까? 코스피가. 그렇게 만든 게 또 이재명 정부의 투기 정책이야. 주식 투기 정책, 부동산 투기 정책을 쓰는 거는 차마 못하고, 그러나 80%의 통화량은 역시 부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움직이는, 그리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취임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해훈 씨가 만약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된다면 그분이 뭘 좀 안다면 국민들한테 내가 기획하는 대한민국의 정책 자금은 부동산 그런데 건설 그런데 투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뭔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그 양반은 서울대 경제학과 내 2년 선배입니다. KDI 무슨 연구원 한 거 맞아요? 미국 UCLA에서 박사학위 따왔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사람은 수만 명 있어요. 장관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인 개혁의 문제, 결국은 돈이라는 자원을 어디에 집중 투입할 거냐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얘기 다 했잖아. 자, 실물 경제를 살리려면은 혁신 기업이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은 자본이 여기에 집중 투입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부동산, 주식 8대2로 실력도 없으면서 전부 다 그냥 투기꾼이 돼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놈은 좋다고 박수치고 허구한 날 저녁에 룸살롱술 마시고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한 95% 국민 선량한 대중들은 참담하고 비관적이고 뭔가 패배감과 열등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노동의욕이 생깁니까? 그런 경우에 기업의 혁신의 의욕이 생깁니까? 돈은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갔는데 이따 나라가 돼 있는데 이재명 정권이라는 거는 아니 혁명정부가 들어섰으면 경제에 대한 혁명적 개혁 청사진을 내고 추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측근들은 부동산 투기나 하고 앉아 있고 아무런 혁신과 어떤 개혁에 대한 경제 개혁에 대한 정책이 나온 바가 없습니다. 기껏 소비 쿠폰 그거는 한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구수할 거예요. 그러면 경제는 망하는 겁니다. 소비 쿠폰이 조금의 성수 효과를 내죠. 그러나 그것은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혁신 기업들이 거기에 기반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성장이 도모되고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 정부가 그냥 미래의 국채 빚내가지고 그 돈 나눠주는 건데, 그 우리 애들이 갚아야 되는 거야. 아니, 그게만 마치 무슨 대단한 경제 정책인 양 떠드는 이재명 정부도 정말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해운 장관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럴 실력과 의지와 어떠한 경험도 없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분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하면 아무런 성과를 안 내고 놀다가 집에 가면 다행이고, 아니면 본인이 표현한 블랙스완, 백조인데 그냥 놔두면 되는데 거기다 그냥 까만 그 물감 칠해가지고 개판을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100% 예상합니다. 네, 그분이 회색 콧불소래배, 우리 현 경제가 맞습니다. 콧불소가 막 오는 게 소리가 들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대비책을 강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뭔가 그거를 대비책을 강구하고 뭔가를 바꾸려면 그 방법론과 이론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없어. 민생에, 성장에 자본을, 투자를 엄청 하겠다. 그럼 무슨 그런 소리는 초등학생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한 거야. 수준이.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모여서 생방송으로 떠드는데 한심한 거야, 한심해. 기껏 한다는 말이 환단고기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은 죄송한데 본인이 정조대왕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천재 정조대왕이 영의정부터 다 앉혀놓고 경연에서 본인이 가르치잖아요. 다 외우고. 정조는 지금으로 하면은 노벨 경제학상을 한 10개는 받아도 되는 세계적인 천재였어요. 착각하면 안 돼. 그러면 불행이 시작돼. 그 개인의 불행이면 괜찮은데 나라의 불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이론적인 걸 좀 소개를 드린다면은, 강남 아파트에 미국하고 똑같은 수준에, 미국이 강남, 뉴욕, 뉴저지, 맨하탄 2.8%예요. 종부세가, 소위 보유세가 2.8%까지 하지 말고 2%만 때린다 합시다. 100억짜리에 매년 2억을 때립니다. 50억짜리 아파트에 매년 1억을 때리면 40% 집값이 떨어진다. 다 계산이 나와 있다 했죠. 그러면 해결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투기꾼들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예. 기대 어떤 투기 이게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수요가 있다의 수요가 공급이 없다 자꾸 있다 소리 할 필요가 없어. 쓸데없는 투기 수요를 줄여야 돼. 그래서 그게 공급으로 매물로 놓으면 그게 공급이에요. 강남에 지을 땅이 어디 있어. 예. 자, 그거는 이제 그렇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 자산에 대한 불로소득, 버블 자산에 대한 거기서 그냥 정부가 돈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준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정부가 뺏어오는 거는 정당한 거예요. 그래야 또 경제가 산다 이거야. 그래야 95% 국민들이 살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왜 그걸 주저하냐고. 주저하는 이유는 대통령과 그 정부 강요와 고위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다 강남 투기꾼들이거든. 그건 다 국민들이 알잖아요. 지난번에도 봤잖아. 민주당에 전현희, 이번에 그만둔 원내대표 김병기 전부 반대다.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이, 경제부 총리 구윤철이, 금융위원장 이억원이, 금감원 원장 이찬진인가 뭔가 아이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부동산 투기꾼들이잖아. 이 한 주 대통령의 무슨 책상가 뭔가 정말 한심한 사람들, 전문적인 투기꾼. 그래가지고는 대한민국 경제는 폭발할 겁니다. 이 정권 내에. 제가 장담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이 35년 장기 불황, 이제
우리나라보다 대만보다 아시아에서 이제 4, 5위권밖에 안 되는 초라한 나라가 되었다. 다 잘 아시죠? 그렇지만 일본은 엄청난 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 일본을 우습게 볼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일본은 지난 10월 달에도 노벨상을 2명이나 받았어요. 2명이나 노벨 화학상, 노벨 생리, 의학상 합해서 30명이 넘게 노벨상을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뭐 노벨 평화상, 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좀 문학 이런 쪽 말고 과학으로 노벨상을 단 한 명도 배출 못한 진짜로 허접한 나라야. 딱 해놓고 전부 버벌이에요. 일본은 30명이라니까 30명. 이제 정신이 번쩍 드시죠. 그 과학이 있어야 뭐 경제가 될 거 아니야. 예. 그런 거를 지금 모르는 거야. 자, 위대한 그 혁명의 나라 프랑스 파리는 완전히 시위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이 경제는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우주항공 분야나 관광산업은 굉장히 발달해 있고 나머지는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예, 재정 적자는 심하고 양극화는 심하고 고령화나 이렇게 복지 지출은 또 많고 성장률은 정체되어 있고 돈은 없고 그런데 슈퍼리치들 자산으로 땅과 주식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슈퍼리치들 굉장히 일부는 엄청난 부자고 우리나라하고 기본적으로 비슷비슷해요.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정부의 돈이 너무 없으니까 정부의 강력한 그 지출 조정을 한다. 그게 1번 받다가 그 일반 대중들이 받는 근로자들이 받는 연금을 줄이겠다, 의료 혜택을 줄이겠다 하니까 이분들이 거리로 수백만 명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불을 지르고 그 자유와 어떤 연대의 나라가 왜 대중들만 허구한 날 피해를 보느냐? 그 돈을 그 슈퍼리치들로부터 뺏어서 내라. 그 사람들이 10배, 100배, 1000배를 더 내라 이거야. 그게 공정한 것이다. 저는 대단히 상식적으로 이고 공정한 주장을 그 시위대들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마크롱 대통령 등 정부가 안 하니까 그 슈퍼리치들에 장악돼 갖고 그러니까 불을 지르고 폭동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정당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을 통틀어서 저는 가장 통찰력이 뛰어나고 가장 세계를 역사적으로 크게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통찰하고 있는 분은 파리 경제대학교의 토마 피케티 교수입니다. 아직 노벨 경제학상을 받지 못했지만 왜냐? 너무나 위험한 주장을 이론적으로 증명해 왔기 때문에. 그러나 토마 피케티 저보다 한 4-5살 밑에요. 54인가 5인가.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 그거는 반드시 한번 인터넷으로라도 내용이 뭔지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본론 이거는 칼 마르크스가 1848년 공산당 선언 공산당을 만들고 계급혁명 투쟁을 주장하고 하면서 나온 칼 마르크스의 가장 위대한 책이죠. 자본, 다스 카피탈. 자본의 운행 원리. 근데 21세기 자본의 운행 원리가 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가 위대한 천재고 혁명가였던 것처럼 토마 피케티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우리 없는 서민대 중 95%의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5% 강남 투기꾼들을 처단하기 위한 21세기 자본 이론적 근거를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제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1세기 자본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간략히 그 내용은 300년간, 대단. 질려버려. 300년간 전 세계 130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해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노동 생산성은 자본 생산성, 열심히 일하고 혁신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경제 성장률, 그로스라 할 때 경제 성장률과 투기해가지고 자산 물려받고 강남 아파트 사고 주식 사고 이 자산에서 발생되는 수익률, 자산 자본 수익률, 여기서 이제 리턴 수익 R이 자본 수익률이 그로스 경제 성장률 G보다도 항상 크더라 이게. 이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고 있다. 자본주의 역사상.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슈퍼리치들이 생기고 나머지의 대중들은 상대적인 그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프랑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이 자산 소득에 부유세를 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파트에 2%의 종부세, 보유세를 때려라. 토마 피케티가 한 말하고 제가 이병철 변호사가 한 말은 이론적으로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여기서 피케티의 위대한 제자가 나왔습니다. 지크만 교수라고 지금 40살도 안 됐어요. 이분이 정말 엄청난 지금 프랑스에서 완전히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지크만 교수가 이제 스승 토마 피케티 교수의 이론을 이어받아서 프랑스의 슈퍼리치들, 이제 1억 유로,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600억 이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슈퍼리치들한테 부유세를 많이도 아니야 2% 때리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간다, 뭐 해외로 나간다, 또 다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이 지크만 교수는 공식적으로 G20가 전 세계적인 경제의 대공황을 막기 위해서 이 양극화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막 자본가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20개의 G20 국가가 동시에 이 슈퍼리치들에 대한 글로벌 부유세를 동시에 때리는 그러한 국제적 연대에 합의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기에 20개 나라가 기본적으로 다 동의했습니다. 미국만 좀 부동의했는데 미국도 절대 반대는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제 해가 바뀌면 2026년도가 되면 전 세계 G20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서울의 강남 아파트 잡기 위해서 지금 버벌을 우리가 이런 정책을 쓰고 있고, 그랬더니 이렇게 자금이 투기판이 아니고 이런 실물 혁신 미래 산업으로 자금이 이렇게 쏠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선도해 나가면 그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이면 그런 걸 하겠어요. 정말로 한심해. 장관들이 그런 거를 가르쳐 줘야지. 뭐 대통령이 뭘 알겠어. 네. 자, 거의 다 나왔네요. 구체적인 수치로도 다 많지만 그건 또 하나씩 앞으로 재밌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세계적 관점에서 프랑스의 토마 피케티 교수 그리고 그의 제자인 지크만 교수가 주장하는 이런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에 근거한 경제 성장률보다 이런 부의 세습에 의한 또는 투기에 의한 이 자본 이득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세금을 때려야 된다라는 것은 G20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의 공통적인 의제이고 국제적인 연대에 의해서 곧 실천 단계까지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더 선도적으로 여기에 앞장서서 양극화도 해소하고 경제 성장도 담보하는 이러한 혁신적인 어떤 정부의 모습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5,200만 대한민국 민주 애국 시민들이 전 세계인들과 함께 전 세계인들을 선도해 나가야 되는 새로운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5% 강남 투기꾼들이 아니라 그자들을 진짜로 처단, 종식하고 90%, 95% 서민 대중이 진정한 부를 공정하게 나누어 갖는 그 서민 대중들의 아파트가 공정하게 적정하게 가격이 오르고 형성이 되는 지방 아파트는 3억이고 서울 아파트는 뭐 16억이다 통계가 나왔잖아요. 그저께 강남은 또 뭐 20억이고 강북은 뭐 10억이다 2배 차이다 다 나왔잖아요. 그 부를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되고 이병철 TV 사이다가 우리 위대한 민주 애국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때문에 올해 한 뭐 2, 3개월 만에 근 8만 명 가까이 제가 조금 이렇게 건강을 또 챙긴다고 하나님께서 또 한 2개월 정도 쉬면서 더 큰 일을 또 준비하라. 이렇게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큰 또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말씀드린 90%, 95% 서민 대중이 주인이고 잘 사는 나라가 반드시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2026년에도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